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바로 원자력의 예상치 못한 귀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한때 모두가 외면했던 이 에너지원이 어떻게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위험하다고 등을 돌렸던 국가들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있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체르노빌 사고 때문에 탈원전의 상징 같았던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유턴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무려 35년, 덴마크는 40년 만에 원자력 금지를 풀었고요.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를 직접 겪은 일본까지 원자력을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흐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발등에 불이 됐고, 또 기후위기 때문에 탄소 배출 없는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해졌으니까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술의 발전,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소형, 그러니까 크기가 아주 작고요. 모듈, 레고 블록처럼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선 조립만 하는 방식이죠.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이 원자력 발전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옛날 원전은 엄청나게 커서 하나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SMR은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드니까 기간도 비용도 확 줄어들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안전성. 예전엔 사람이 실수하면 큰일 나는 구조였다면 SMR은 알아서 멈추는 피동형 안전 시스템을 써서 그런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죠. 크기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숫자를 보세요. 570배.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SMR은 부지가 축구장 하나 정도면 충분하대요. 이게 기존 한울 원전 부지랑 비교하면 무려 570분의 1 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으니까 이제 도심 근처나 공장 바로 옆에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냥 몇몇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SMR에 그야말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설계만 120개가 넘고, 특히 미국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물 투자자들이 이미 SMR 회사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시장 반응도 폭발적이라서 관련 회사들 주가가 10배씩 뛰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원자력 르네상스에 기름을 부은 정말 예상치 못한 촉매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뒤흔들고 있는 기술, 인공지능, AI입니다. 네, 맞습니다.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전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AI를 훈련시키고 서비스하는 데이터 센터가요. 이게 정말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상상 초월하는 전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문제를 풀지 못하면 AI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구글 이야기인데요. 원래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터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폭증했고, 결국 2023년의 목표치보다 130%나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해버렸습니다. 친환경을 외치던 빅테크들이 지금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건 구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습니다. AI에 투자하면 할수록 탄소 배출량은 30%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AI도 잡고 탄소도 줄이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내놓은 답이 뭐냐? 바로 원자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에 사고가 났던 그 3마일섬 원전하고 20년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데이터 센터 전기를 여기서 끌어다 쓰겠다는 거죠. 메타, 구글, 아마존,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들 전부 SMR 회사랑 손잡거나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원자력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AI 혁명의 아이콘,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SMR 만드는 스타트업 오클로의 오랜 투자자이자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AI의 심장에 있는 사람이 SMR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거죠.
AI의 미래와 원자력의 미래가 이렇게나 깊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도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딜레마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AI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에너지 현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여전히 전체 전기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걸 전부 화력 발전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결국 원자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AI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하니까요.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5.2%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에는 SMR을 최소 1기 이상 짓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SMR이 정말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높은 산들이 3개나 버티고 있습니다. 첫째, 낡은 규제. 지금 법은 전부 옛날 대형 원전에 맞춰져 있어서 SMR처럼 작은 원전을 도심 근처에 짓기엔 맞지가 않아요. 법부터 바꿔야 하죠. 둘째, 핵폐기물. 이건 원자력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넘기 힘든 산. 바로 사람들의 마음,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특히 핵폐기물 문제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나온 한 연구를 보면 SMR이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 때 오히려 대형 원전보다 폐기물을 최대 30배나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원자력 업계에서는 그건 옛날 기술 기준이다, 요즘 SMR은 다르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한테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거의 꽉 찼거든요. 당장 고리원전만 해도 저장시설이 90% 넘게 찼다고 해요. 이걸 어디에 영구적으로 묻을지 장소도 못 정했는데 여기에 SMR 폐기물까지 더해지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으로 돌아옵니다. SMR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AI 시대가 요구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해결해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기술 하나만으로 원자력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 바로 핵폐기물과 대중의 불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기술의 미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